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세샘중학교 미술교사 임보라입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이렇게 활용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강의를 요청받았을 때는 전국에 계신 선도학교 미술 선생님이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수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례 중심으로만 강의를 짰더니 총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강의 방향이 조금 너무 사례 위주로만 짜진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지만 중간중간 제가 활동 같이 하실 수 있도록 QR코드 넣어 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제가 설명하는 동안 QR코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해 보시면 조금 더 유용하게 수업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수업 방향은 제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했는지 사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업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 한 3개 정도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7년차 교사예요. 처음에 캐디스에서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에 미수 선생님 대상으로 강의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을 때 되게 많이 걱정되고 놀라고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7년밖에 안 된 내가 이걸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뭘 시켜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 말고 강의해 주실 분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이따 사이트에서 찾아봤더니 미술 교과서를 올리고 계신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에게 강의 요청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면서 선생님들도 뭐 이게 엄청 우수한 사례여서 제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천안에 있는 학교 미술 선생님은 이렇게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있구나라는 그냥 사례 위주로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미술은 학생들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닌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인을 키우자라는 목표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재밌는 미술 방법을 알려주고 또 함께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관심 분야는요, 미술교과 자료 개발에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OK 미술교육과정 자료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충청남도에 계신 모든 미술 선생님이 미술 수업에 부담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요즘은 융합 수업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스팀 교사학습 연구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융합 수업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EBS 실감형 충청 초등 문화예술, AR, VR 콘텐츠, 에듀테크 콘텐츠 개발에도 참여했고요. 그리고 흥 어플리케이션의 과학미술 융합, AI, VR 관련 에듀테크 콘텐츠도 개발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부분에서 과연 미술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요즘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 조금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발표 순서로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2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한 정의를 정말 간단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개발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소개하고 그 교과서가 미술 수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 아이들과 제가 한 수업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에 대한 정의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직 개발을 안 하셨죠? 안 하셨,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한 명의 교사가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이 저는 느껴지고 정의 내리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공문은 2022학년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계획서를 살펴보면 목적, 추진 성과, 시범사업 운영, 그리고 세부 추진 내용이라는 목차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 이렇게 막 글이 많으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추진 목적만 보시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교수학습 자료를 교사가 직접 제작하고 오프라인 연계 수업에 적용하는 만들어가는 교과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으로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강화된 학생 맞춤형 개별학습 실행 여건 마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 또 핫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해야 된다. 온오프라인 연계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사가 심지어 직접 제작해야 되고요.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 수준도 고려해야 되고 교육과정과 또 잘 맞아야 되고 심지어 학생 흥미까지 고려해서 교과서를 개발해라 라고 목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와 너무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즉 교사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과정과 학생 수준에 맞는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에 있어서는 5차시 이상의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따에 교과서를 올릴 때 5개 이상을 올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에게. 그래서 아마 그 5차시 이상이라는 뜻이 5개 이상의 교과서 개발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제작 유형에는 교수학습 활동, 형성평가 활동으로 나뉘어져서 교수학습 활동은 개념 설명형, 의사결정형, 문제해결형, 체험형, 놀이형을 활용해서 자료를 개발해야 되고, 형성평가에는 의사소통형, 학습 확인형, 포트폴리오, 실험 실습형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저희가 뭐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 설명형으로 수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고 또 토의와 협동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형, 문제해결형 수업을 이미 진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는 또 작품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미 체험 활동형 또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활동이나 형성평가 활동 면에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진행하시는 수업대로 진행하면서 요 네이밍을 붙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름 정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란 교사가 판단할 때 수업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속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가능하고요. PDF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교사가 제작한 동영상, 실습 영상, 그리고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사진 모두 온라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같은 모든 것들이 온라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미술 수업에 활용하신다면 이미 선생님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교과서라는 게 너무 장황하잖아요. 저는 이 교과서라는 단어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목적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듯이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를 여기서는 교과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위해 개발한 모든 수업 자료가 교과서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줄이시고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하면 되겠구나라고 부담을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많이 수업 강의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발표할 가장 중심 내용은 저는 어떻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ICT 기기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했습니다. 저희는 한 반에 34명까지 있는
한 학급에 34명 있고요, 현재. 그리고 한 학년에 10반씩 있는 충남으로 치면 조금 큰 학교예요. 그래서 당연히 ICT 기기가 아이들 1인당 한 대가 제공되지 않고요. 심지어 2명의 한 대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무실에 학년당 32대가 ICT 기기, 태블릿 PC가 제공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급의 학생 수는 34명, 33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들어와 있는 태블릿 PC 개수도 한두 대가 부족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기가 무엇인지 제일 먼저 파악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활용할 수 있는 ICT 기기가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수업 위주로 개발을 했고요. 작은 학교에 있을 때는 컴퓨터실도 있었고, 개별적으로 전교생 수보단 태블릿 PC 기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수업하는데 너무 편했는데, 큰 학교로 넘어오고 나서는 그런 게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용했던 태블릿 PC나 컴퓨터를 사용했던 것들은 다 생략하고 지금은 핸드폰 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수업 위주로 아이들과 수업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ICT 기기가 뭔지 파악하는 걸 우선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분석 및 재구성 방법을 연구합니다. 되게 거창하게 써놨지만 저희 학기 초에 평가계획 쓸 때 교육과정 분석하고 재구성해서 제출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재구성할 때 저는 학생의 삶과 연계된 주제 또는 교과 간 융합이 가능한 주제, 교과의 융합이 가능한 주제들을 선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저희 미술교과가 특히 위계가 있는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구성한 거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탐색해요.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온라인 도구가 에듀테크라고 정의 내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상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SNS나 틱톡,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도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고요. 그 요소와 주제를 연계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정말 직접 제가 다 손수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워낙 요즘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가지고 오는 편이고, 다른 선생님들이 블로그나 아니면 이따에 올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기존에 있는 콘텐츠를 우리 교과와 잘 어울리게 융합하셔서 자료를 개발하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삶과 연계된 주제 또는 학생들 흥미가 높은 주제를 선택하여서 아이들의 동기를 높이는 주제를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고요. 전통적 재료와 새로운 재료를 모두 사용하는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것만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핸드폰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업 아니면 유튜브 영상 재미있는 것들만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제가 색채학 수업을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색채학 수업을 하면서 원셀의 십색상환을 직접 물감으로 그리는 수업을 해봤습니다. 빨파노 세 개의 색깔 주고 팔레트, 붓, 물감 다 나눠주고 한번 섞어서 만들어보자. 10가지 색깔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지 않고 종이 위에서 바로 물감을 그냥 섞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왜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물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어야 되는지조차 몰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뭐 좀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한 반에 꼭 한두 명, 그럼 33명이니까 한두 명은 꼭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안을 색칠을 못해서 동그라미가 아닌 점점 동그라미가 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안 되겠다. 교사로서 지금 이 아이들이 전통적 재료도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구성할 때는 꼭 온라인적 도구와
전통적 재료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형성평가를 중간중간 좀 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념 이해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성평가 방법을 활용해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가 이따에 올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인데요. 총 15편을 올렸습니다. 단원을 보면 드로잉, 애니메이션, 색채학, 문자도, 이모티콘, 기타에는 뭐 포스터 제작이나 소묘나 픽셀 아트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아마 여기 단원을 보시면 주제를 보시면 뭐야 나도 하고 있는 수업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저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올해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단원들을 선택하고 거기에 온라인적 요소 한 스푼을 더 추가해서 넣는 거지 제가 뭐 아예 특별하게 뭔가를 단원을 바꾼다든지 엄청나게 뭔가를 바꿔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계신 수업에 온라인적 요소를 한 스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따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캐디스에서 왜 저에게 강의를 요청했을까라는 고민에서 여기서 검색어에 미술이라고 한번 검색해봤어요. 정말 나밖에 없을까? 여기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 나밖에 없을까? 만약 더 계시다면 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꾸러미를 만드시는 분이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정말 없더라고요. 초등은 조금 있는데 중등에서 미술을 만드는 분들이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초등이라고 써주신 분들은 많은데 저처럼 중등 미술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저한테 요청이 온 것 같다라는 또 하소연을 한 번 더 풀어봤고요. 제 콘텐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보관함에 여기 꾸러미 보관함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인보라 검색하시던지 아니면 미술 검색하셔서 필요한 부분 콘텐츠로 가져가서 사용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로 선생님이 보관함에 담으셔서 가지고 가셔서 충분히 사용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서 자료 개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수업은 여기 조화로운 색채학 부분의 수업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따에 자료를 개발해서 올리고 나면 아이들과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교과서 내용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조금 느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올린 거 보시면 엄청 허접하게 만들었거든요. 뭐 이게 좌우 가는 게 없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려면 껐다 다시 켜야 되고 약간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지만 되는 자료를 개발했었는데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능숙해져서 뭐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것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 EBS 동영상에서 관련된 영상을 따와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워낙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선생님? 이렇게 워낙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무슨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는데 애들 수업도 하고 영상도 제작하고 그럴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넣어놓고 애들 개념 설명할 때 이런 거 틀어주시고 개념 설명해 주셔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하게 오늘 되게 인터넷이 느리네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애들이 영상물을 되게 집중해서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다 이해했구나라고 하고 다시 물어보면 하나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정말 소위 경읽기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나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영상 틀어주고 나면 한두 페이지로 그 영상에서 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즘에서 빛이 어떻게 굴절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색을 인지할 수 있는지 좀 과학적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설명이 끝나고 나면 본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지 않으면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기라는 탭을 줘서 빛이 없다면 우리는 색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옆 짝꿍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해서 생각을 조금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한 영상도 넣어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을 섞을 수 있다. 빛을 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빛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다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수행평가는 아니고요. 한 차시 정도 애들이 빛의 혼합과 물감의 혼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삼원색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이해했으면 싶어 하는 마음에 그냥 한번 활동으로 넣어본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커튼을 치고 나서 이제 셀로판지에 삼원 색깔, 형광등을 등을 프레쉬를 제작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품을 제작해서 빛의 혼합 원리, 이런 식으로 빛의 혼합 원리와 그림자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까지 재밌게 수업을 했고요. 이 수업은 나중에 정크아트로 연결해서 또 연계 수업까지 이어서 했던 수업입니다. 이렇게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술 수행평가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한 차씩 한 2시간 정도 이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빛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 차시 수업에서는 직접 먼셀의 십색상안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색상안을 만들어보는 수업을 했는데 이때부터 저는 이제 전통적 재료와 온라인 도구를 같이 사용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다음으로는 이제 빛의 삼원색을 배웠으니까 물감의 삼원색을 알았으면 싶어 하는 마음에서 모니터와 색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의 차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게 먼셀의 십색상안을 제작해보는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먼셀의 십색상안은 노란색, 빨로 파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여기 삼원색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정말 되는지 한번 볼래? 라는 호기심 자극과 함께 같이 수업하는 영상을 제가 편집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틀어줬어요. 이렇게 영상을 틀어서 제가 집에서 물감으로 하기는 조금 어차피 애들이 물감으로 할 거니까 물감보다는 클레이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클레이, 빨로, 파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을 혼합할 수 있는 원리를 저는 10개를 다 애들이랑 봤거든요.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서 애들과 다 봤는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 직접 찍었다 이거 좀 봐라 하면서 보여주면 애들 또 집중해서 잘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 물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걸 한번 물감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교실에서 물감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같이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 3가지 색깔만 줘서 원셀의 십색상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색상화를 완성한 친구들은 이렇게 20색상화까지 만들 수 있도록 지도했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 아이들에게 물감을 제공하는 수업을 하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금액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액이 많이 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되게 2,000원짜리 병아리가 그려진 물감이 있어요. 그게 2,000원밖에 안 하는데 340명 수업하는데 그 물감 총 6통 색깔별로 6통 들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수업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전통적 재료를 가지고 한 수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애들이 되게 물감을 많이 생각보다 안 써봤대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수업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먼셀의 십색상안을 만들었다면 유사색, 보색, 배색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교과서 속에서 준비되고 배색을 들어가는 직접 한번 찾아보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 아실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어도비 컬러라는 사이트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접속해서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뭐 유사색, 색상 휠에서 유사색, 보색, 그리고 뭐 반대 보색, 그리고 또 단색, 동일 배색 관련해서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교과서에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게 무슨 배색인지 한번 찾아보자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또 생각해보기를 통해서 두 개의 느낌, 작품별로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제시해 줬고요. 이것도 아이들이랑 같이 영상으로 제가 찍어 왔습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때 조금 창피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집에 있어요. 저는 집에 있고 여기 애들은 학교에 있고 한 명은 또 코로나라 또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였어서 여기 집에서 재택근무를 했던 상황이고요. 여기 저희는 집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여기 코로나 걸렸던 친구는 또 본인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어떻게 소통하면서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도비 컬러 링크 QR로 걸어놨어요. 이따가 요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선생님이 카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너희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올릴 공간이에요. 오픈 채팅방에 학번 이름으로 프로필명 바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교과서에 보면은 학생 작품 말고 작가의 작품들이 있을 거야.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은 작가의 평면 작품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학생들 평면 작품 안 되고요. 작가 입체 작품 안 되고요. 작가의 평면 작품만 올리셔서 무슨 배색인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오픈 채팅방으로 어떻게 올리셔야 되냐. 구체적으로 올리셔야지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도비 컬러에 들어가서 색상 휠 2개, 이렇게 5개 찍히거든요. 5개 찍히게끔 캡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가셔서 색상 휠까지 캡처 하셔서 이렇게 묶어서 보내주세요. 사진 묶어서 따로따로 보내지 말고 사진 묶어서 보내시고요. 이 작품이 무슨 배색인지까지 보내주셔야지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 작품이 동일 배색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동일 배색이라고 쓰시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작성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같은 계열을 띠고 무엇보단 색상일의 색들이 모두 파랑과 보라색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동일 배색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적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느낌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선 차분하고 조용하면서 우울하고 깔끔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으시면 되고요. 동일 배색, 유사 배색, 반대 배색, 3가지 배색 모두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셔야지만 수행평가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 지민이 아주 잘했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는 제가 오픈 채팅방으로 아이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올리면 바로바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단계고요.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이렇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온다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안내를 해주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이 같은 수업을 교실 안에서도 같이 진행을 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가 카톡 오픈 채팅방을 선택한 이유는 원래는 팅커벨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또 인원 제한도 있고 이것저것 제가 무료 계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막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그인하기가 쉬운 거.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요 카톡 오픈 채팅방이 가장
유용하게 제가 뭐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어서 요 방법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어 보시면 저는 아이들에게 들어올 땐 꼭 QR코드를 제공하는 편이에요.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QR코드를 제공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라 이런 식으로 온라인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해 봤고요. 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재밌어하고 잘 찾고 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가 좋아서 이 방법으로 어도비 컬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도비 컬러로 무슨 배색인지 찾았다면, 저는 이제 교과서 속으로 찾았다면 두 번째, 지금 첫 번째 수행평가였고요. 이제 세 번째죠. 먼세레 십색상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도비 컬러로 배색까지 공부했다면 이제 조금 아이들이 많이 안 다뤄봤을 것 같은 SNS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수업을 연구할 때 SNS에 엄청 유행하던 재료로 평가를 한번 수업에 도입해보고 싶어서 그 수업도 이렇게 수행평가로 한번 넣어봤었는데요. 방법은 백드롭 페인팅 아시죠? 그 마띠에르가 나게끔 그림을 그리는 건데 당시 제가 이게 작년에 했던 수업이니까 엄청 SNS에 많이 올라오고 요즘도 계속 DIY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백드롭 페인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백드롭 페인팅이라는 걸 애들이 잘 모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린 백드롭 페인팅 예시, 그 전 아이들 예시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요 단어는 정말 많이 제가 시범을 되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반이 되기 때문에 매번 다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상을 좀 나눠서 보여줬고요. 뭐 네, 필요한 안녕하세요. 지금 재료에 대해서 보여주고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뭐 두꺼운 종이, 아크릴 물감, 나이프, 모델링 페이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해줬고요. 근데 뭐 안내를 해줘도 어차피 구입은 제가 다 했지만 이렇게 안내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모델링 페이스트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모델링 페이스트의 정의를 또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랑 설명을 좀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띠에르가 되게 중요하다. 모델링 페이스트를 사용할 때 마띠에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미술적 용어를 설명해주면서 또 마띠에르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술대 용어 사전에서 찾아왔다라고 출처를 붙여서 가지고 왔고요. 저는 어도비 컬러를 아이들이랑 한번 사용해 봤기 때문에 다시 어도비 컬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백드롭 페인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상주의 화가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고 어도비 컬러에 돌려서 그 인상주의 작품을 우리가 백드롭 페인팅으로 한번 제작해 보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가 선택한 그림을 어도비 컬러로 돌린 걸 볼 수 있고요. 이 돌린 어도비 컬러의 색깔을 이렇게 추출해 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먼세를 십색상으로 조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스스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하얀 재료는 모델링 페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페이스트를 안 써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이 모델링 페이스트는 흰색을 띄어요. 그래서 빨간색에 흰색을 섞는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색깔을 똑같이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부담은 좀 덜어라. 그냥 비슷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또 조색 방법, 어떻게 조색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 이렇게 필요한 색깔 추출해내서 하얀 색깔 섞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색상 1의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원세례 10색상은 했던 것처럼 요 색과 요 색의 중간, 노란과 초록의 중간을 섞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백드롭 페인팅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띠에르다. 마띠에르, 입체감, 질감, 표현에 유의해야 된다. 생크림을 올리듯 올려서 제작해라. 자유롭게 제작해라. 라는 식으로 추상 표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잠시만요.
이게 학생들이 완성한 작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 작품을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따뜻한 파스텔 톤을 또 이렇게 만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어하고 신기해하면서 작품을 제작했고요.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총 2시간이면 꺼내고 정리하고까지 다 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한번 적용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이들이 직접 백드롭 페인팅을 하는 영상인데요. 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로 연결할게요. 제가 이때 빵칼을 사고 싶었어요. 플라스틱 빵칼을 사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빵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크를 제공했는데 만약에 여유가 되거나 이 수업을 진짜 해보고 싶으시다면 빵칼, 플라스틱 빵칼을 이용해서 제작하면 훨씬 더 푸거나 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처럼 이렇게 뭔가 닦아내듯 그리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뭐 포크 뒷면을 이용해서 긁어내고 콕콕 찍어가면서 마띠에를 나타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질감 표현, 마띠에르 표현, 입체감 표현 등등등을 얘기하면서 조금 피드백을 잘 해주시면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수업을 하고요. 또 뭐 나무젓가락 있는 걸 가지고 긁어내는 표현도 하면서 조금 재미있게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거여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형성평가를 중간중간 넣는데 형성평가는 저는 띵커벨을 이용해요.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막 경쟁하고 제가 막 엄청 경쟁을 좀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막 1등 바뀌었다, 누구 바뀌었다,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띵커벨 다 들어오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을 주고 아이들이 경쟁할 수 있게끔 뭐 형성평가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띵커벨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플리피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형성평가를 진행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따에 올린 교과서, 콘텐츠 교과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재료와 온라인 재료 2개 다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따에 있는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계시고 캐디스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필요하시면 언제든 가져가셔서 수업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뭔가를 하셔야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QR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제가 지금 안내드리는 모든 수업은 핸드폰 QR을 찍으면 다 하실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런 걸 위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따가 QR이 나오면 핸드폰을 한번 찍어 보시고 같이 활동을 해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서 QR을 넣어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따 수업을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동영상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사실 동영상은 이따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제작을 위해서 넣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이걸 넣어야 되나? 라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도 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따에 올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들도 몇 개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맨날 수업 자료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애들이랑은 또 유튜브에 있는 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작한 영상 당연히 괜찮겠죠. 그 유튜브에서 활용한 영상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 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제가 작품 제작 시 활용했던 온라인 도구들입니다. 미리 캠퍼스 많이들 사용하시죠? 지금 만든 PPT 화면도 미리 캠퍼스예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뭐 애들이랑 포스터도 만들고 카드 뉴스도 만들고 등등등등 만들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용해 봤었고요. 그리고 캘리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랑 애들이 쓴 글씨를 합성할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캘리랑이라는 어플로 봄에 날 좋을 때 나가가지고
애들 사진 찍으라고 하고 그 사진에 어울리는 캘리그라피 써서 합성하는 수업도 진행해 봤고요. 아까 색채학에서 안내드렸던 어도비 컬러, 그리고 또 드로잉 수업 동기 유발, 제가 인공지능에 요즘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수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여기 퀵드로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되게 간단하고 재밌는,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요거 또 애들이 되게 재밌어 했고요. 그리고 스톱모션 많이들 제작하시죠. 뭐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만들기 제작할 때 저는 키네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아이들이랑 모든 별로 스톱모션을 제작해 보았고요. 이따가 또 시간이 남으면 제가 또 아이들 스톱모션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픽셀 아트를 만들 때 사용한 네오도트라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웹툰 제작할 때 뭐 투닝이라는 요즘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한 투닝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이걸 부탁받았을 때 이 많은 미술 선생님이 워낙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다들 한 번씩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알려드리면, 온라인 도구를 알려드리면 수업에 바로 가져가서 쓰실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지식센터에서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 어떤 거 위주로 알려드리면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실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다양한 도구들을 수박 겉핥기식이라도 알려드리면 그 선생님들이 그걸 듣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듣고,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쉬운 도구 위주로 막 깊게 파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다 어렵지 않은 걸로만 가지고 왔고, 저는 또 로그인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막 애들 로그인하라고 하면 뭐 쌤 핸드폰으로 인증받아야 돼요. 제 핸드폰 명의 아니어서 엄마한테 문자 가요.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도구를 사용할 때도 로그인 안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식센터를 다 뒤졌어요. 미술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에 지식센터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뒤져서 저만 알 것 같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만 알 것 같은 사이트도 몇 개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는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인 이런 거, 아니면 뭐 제가 막 너무 열심히 설명해야 되는 거 되게 목 아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쉽고 로그인 없는 것들 위주로 온라인 도구를 선택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거 첫 번째는 아까 어도비 컬러예요. 선생님들 여기 QR코드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지금 화면에 QR코드 찍으면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한번 QR코드 찍어서 어도비 컬러 같이 살펴보실까요? 조금 기다릴게요. 핸드폰에 카메라 누르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 누르셔서 그냥 촬영하지 말고 갖다 대기만 하면 나오거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시면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나오고요. 거기 뭐 브라우저에서 여시겠습니까? 누르면 바로 열리고요. 안 된다 그러면 구글에 어도비 컬러, 여기 어도비 컬러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로그인 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셨을 것 같으니까 어도비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미리 캠퍼스에서 QR코드도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 수 있어서 미리 캠퍼스에서 QR코드 생성하고요. 그리고 또 사진 누르면 링크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게끔 만들 수 있어가지고 미리 캠퍼스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게끔 만드는 편이고요. 요즘 미리 캠퍼스가 유료화됐어요, 선생님들. 아시죠?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지금 캔바라는 미리 캠퍼스랑 똑같은 플랫폼이거든요. 캔바로 넘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아직도 미리 캔버스를 계속 쓰던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캔버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어도비 컬러예요. 아마 다들 이 창이 뜨셨을 거예요. 바로 누르면. 로그인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는 안 되지만 세로로 이런 식으로 찍으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색상 휠이라는 부분 눌러보시면 유사색이라고 해서 여기 초록 색깔 계열의 유사색이 떠요. 여기 잡으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색상 바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상 바 조절해 가면서 이게 유사색의 개념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좀 인지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색,
배색으로 치면 동일 배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동일 배색이다. 이런 배색을 이용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디자인하거나 인테리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좋아하는 색깔 한번 가봐. 이게 동일 배색이야. 라는 식으로 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또 색상 휠에 있는 포인트, 전 색상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색상 포인트를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한번 보자라고 하는 편이고요.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보색과 단색, 유사색, 배색으로 설명을 좀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상일 돌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보색인 것 같니? 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색상일로 유사색, 단색, 보색의 개념을 익히게끔 했고요.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이걸 직접 활용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옆에 색상일 옆에 보면 테마 추출이라고 있어요.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면 이미지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색상일 옆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보시면 아래 파란 색깔 버튼이 뜰 거예요. 선생님들도 똑같은 화면 뜨시죠? 여기 파란 색깔로 파일 선택 누르면 직접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핸드폰에 있는 사진 아무거나 넣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알아서 색상 포인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색상 포인트를 찝어주거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아까 백드로 페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색깔을 가지고 백드로 페인팅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고 색상 휠 눌러보시면 여기 색상바랑 요 색상바랑 같은 거 보이시죠? 요 색상바를 색상 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봤을 때 무슨 배색인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서 뭐 반대 배색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아이들이 여기 있는 색상바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탭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동해서 너희들이 봤을 때 어울리는 배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보시면 색상일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색상 힐도 바뀐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면 지 맘대로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캡처해라. 바꾸고 나서 꼭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바꾸고 나서 캡처해서 저장해라. 그리고 색상일도 캡처해놔라. 라고 얘기하는 편이고요. 다시 돌아가면 바뀌니까 그 점 주의해라. 라고 하는 편이고요. 여기 저장 버튼이 뜨실 거예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면. 근데 저장은 로그인을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어도비 계정이 있어야 돼요. 어도비가 유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학교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이렇게 이거 캡처해서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시고요. 트렌드라고 위에 있을 거예요. 이 트렌드는 업계 최근 동향을 살펴봐줘요. 그래서 뭐 패션 부분에서는 요즘 어떤 색깔이 뜨고 있다. 색상바가 좀 늦게 뜨는데 요거 이렇게 이런 색상이 좀 뜨고 있다라는 식으로 패션 동향도 알려주고요. 뭐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이런 게 유행한다.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이런 게 유행하고 있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보셔서 수업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제 아이디어를 안내드리자면 저는 요 수업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포스터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드라마, 스릴러 포스터랑 뭐 멜로 포스터랑 코미디 포스터의 색감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수업에 연계해서 해보아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수업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시간을 착각한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50분 하면 1시간 10분 수업하기로 했죠. 그쵸? 네. 넘어가지 않게. 저희 네오도트라는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요게 되게 제가 이제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사이트거든요. 요 네오도트라는 사이트는 구글 검색해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안 되고 구글에서 네오도트라고 쓰셔야지만 이게 창이 떠요. 그러니까 잘 알려주지 않은 사이트인데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픽셀 아트 수업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픽셀 아트 수업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붓이거든요. 붓을 이용해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칠하면 간단하게 아이들이 간단하게 자신이 원하는 픽셀 아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아이들이랑 뭐 기기가 없더라도 정말 급하다. 난 수업 빨리 해야 된다 하면은 요거 진행해 보셔도 되게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수업을 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주의할 점은 저 여기 하트에다가 반짝이를 넣고 싶어서 이렇게 반짝이를 지웠어요. 근데 잘못 지웠어. 그러면 여기 뒤로 가기 누르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PNG 파일로 저장될 거예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우개를 쓰면 PNG에서는 색깔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배경이 없는 거. 그래서 요 점 주의해서 하얀 색깔을 많이 쓰는 친구들은 지우개를 사용하면 안 되고 여기서 색상 휠에서 하얀색을 꼭 선택해서 한번 칠해 볼게요. 하얀 색깔을 칠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BG라고 써진 게 배경입니다. 배경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세요? 요거는 색칠된 게 아니라 지워졌기 때문에 저장되면 지금 없는 공간으로 떠서 꼭 이 점 유의해서 색칠, 하얀색으로 칠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요 핑크 색깔로, 다시 하트 색깔로 가고 싶으면 여기 스포이드 이용해서 붓 체크해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가끔 아이들이 선생님 전 더 크게 그리고 싶어요. 이런 욕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설정 톱니바퀴 들어가셔서 이렇게 60으로 변경하셔서 하시면 이렇게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그 전에 그렸던 하트가 사라져요. 이 점도 유의하셔서 미리 큰 화면으로 바꿀 때는 설정에서 미리 바꿔서 들어가야지만 된다라고 꼭 안내해 주셔야지만 아이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날려버리면 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날린 걸 미리 알았다 그러면 뒤로 가기 눌러서 다시 되살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아래쪽으로 이제 픽셀이 저희가 뭐 스케치를 하고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래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눌러서 꼭 옮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옮길 수 있으니까 옮기라고 알려주시면 되고요. 가끔 이렇게 올려버리는 친구 있어요.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또 애들이 찡찡대잖아요. 아, 선생님 이거 했는데 다 날라갔어요. 뭐 했어요. 엄청 찡찡대요. 그러면 되돌리기 눌러서 살려라 라고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게 창이 있어요. 이걸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든 제작자는 픽셀 아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개발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이거 복사 페이지 추가하시면 이렇게 페이지 추가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다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정확히 이렇게 네오도트 사이트 들어가시고요. 저도 처음에 제일 많이 실수했던 게 보시면 저장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장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꼭 아이들에게 검사한다. 요 한 페이지만 검사할 거다라고 하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페이지만 검사할 거다라고 하면 요 탭 하셔서 해서 꼭 여기 이거 보이세요? 그림? 눌러야지만 PNG 파일로 저장됩니다. 제가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트 연습 이렇게 해서 저장 해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저장하는 게 보이시죠? 저장하는 아이콘 또 눌러서 이제 또 하트 연습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PNG로 저장한 거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아까 요걸로 저장하면 바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NDT 네오도트라는 확장자명이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빨리 평가를 하려고 하신다면 꼭 여기 있는 이걸 눌러서
PNG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지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큰 화면으로 만들어서 지금 완성을 못했다 하면 요거 저장 누르셔서 네오도트 확장자명으로 저장해서 불러오기 해서 다시 제작하라고 해야 합니다. 불러올 때는 요거 누르셔서 저장한 파일 여기 테스트 눌러서 가지고 와야지만 잠시만요. 가지고 와야지만 된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전에 미리 연수를 위해서 만들어 본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로 복사해가지고 하트를 만들고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창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게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떻게 저장하냐면 하나씩 눌러서 아까 PNG 파일로 저장하셔서 하나씩 저장하셔서 움직이는 GIF 파일로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에 되게 호기심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요거 하나 연습시키고 움직이는 거 만들어서 카톡 이모티콘처럼 한번 보내보자라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저장을 하고 이거를 핸드폰으로 보내서 움직이게끔 제작을 해봤는데요. 핸드폰을 제가 바로 공유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하나 찍어 왔습니다. 잠시만요. 요걸 한 번에 보낼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PNG 파일로 하나하나 다운을 받으셔서 이렇게 카톡 아니면 자기가 편한 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카톡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것들을 순서대로 탭해야지 됩니다. 순서대로 기본 갤러리에 있는 지금 걸로만 하는 거거든요. 순서대로 탭하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탭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더보기 보이시죠?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더보기 누르면 만들기가 있습니다. 만들기 눌러서 이거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이렇게 만들기 누르셔서 여기 보면 GIF 파일 변환이 있습니다. 이 GIF는 갤러리에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 핸드폰 쓰시는 모든 선생님 아이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폰은 기능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폰은 관련 어플리케이션 알려줘서 GIF 파일로 변환할 수 있게끔 지도했고요. 이렇게 지금 되게 느리죠. 이 느린 걸 여기 재생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눌러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느리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이모티콘 속도를 제작하게끔 지도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카톡으로 보내면 아이들이 카톡창에 이게 누르면 움직이게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카톡방에 보내면서 좀 재미있게 아이들이 좀 흥미롭게 자기가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개발했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거고요. 이 네오도트 사이트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서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던데 선생님들이 이거 사용하시면 금방 아이들 뭐 깔거나 이런 거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았고요. 지금 이주연 선생님께서 네오도트 프로그램에서는 영상을 제작할 수 없냐고 여쭤봤는데 다른 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영상을 만드는 게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그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아까 갤러리로 보내서 하는 게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진 아이들 카톡으로 그냥 개인이 보내라고 해서 요거 아까 오픈 채팅방 만든 것처럼 선생님한테 보내라 라고 하셔서 수행평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오도트 사이트는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네오도트 사이트 공유해 드릴 테니까 뭐 따로 저장하셔서 아이들이랑 한번 수업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건 되게
간단해요. 엄청 간단한 건데,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오노트 사이트에서 만든 온라인 콘텐츠 활용해서 만든 요거, 아이들이 만든 거거든요. 요거를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게 컬러비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미,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동그란 조그마한 비즈들 연결해서 다리미질 하면 이렇게 열쇠고리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든 캐릭터랑 그리고 열쇠고리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재료와 온라인 재료 다 사용하는 수업을 진행해 본 거고요. 아마 킥드로우는 많이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냥 뭐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한 세계의 모든 낙서를 모아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이들이랑 인공지능 관련 수업은 아니고 드로잉 수업할 때 그냥 동기유발로 가끔 특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수업인데요. 요거 킥드로우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오셔서 QR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들어와 보셔서 같이 킥드로우는 진짜 강추. 애들이 엄청 재밌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같이 게임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기다릴게요.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아마 QR코드 찍으셨을 거예요.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퀵드로우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얘가 전 세계적인 낙서들, 여기 키워드를 주면 사람들이 막 낙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모아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점점점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얼토당토 않게 그려도 인지하고 이거는 뭔가 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애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이때 이렇게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뭐다라는 개념을 저는 안내해 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릴 때 특징을 이렇게 잘 살려서 그려줘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데이터를 계속 주입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정답을 이상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안내하면서 요 킥드로우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하고 계신가요? 좀 기다릴까요? 좀 기다릴게요. 6시 20분까지니까 너무 제가 서두를 필요 없이 조금 기다릴게요. 소리도 되게 재밌어요. 인공지능이 되게 얼토당토 안 하게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직 안 들어가신 선생님도 계실 테니까.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파인애플을 그리세요. 파인애플? 그럼 고민을 해야죠. 파인애플 어떻게 그릴까? 저는 조금 아이들스럽게 그릴게요. 이렇게 뿔 좀 달고, 파인애플 이렇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지그재그. 이렇게 이제 하면 또 알겠어요. 알겠다고 하죠. 파인애플 하프? 맞죠? 하프가 뭐죠? 하프? 이렇게 하프. 뭔지 알 것 같아요. 달. 이제 알겠어요. 하프 정말 맞죠? 얼토당토 안 하게 해도 하프라고 말하네요. 그 발, 뭔지 알 것 같아요. 고. 이제 다리, 알겠어요. 다리. 발 맞죠? 제가 생각하는 뭔지 알 다리를 것 얘기하는 게 같아요. 맞나? 한번 볼게요. 줄. 또는 다리. 네. 뭔가 되게 발전하고 있어요. 되게 발전하고 있어서 아까 다리라고 했는데 왜?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 지워야 돼요. 빨리 뭔지 알 지워서 것 같아요. 깃털. 동그라미 이런 무슨 식으로 그림인지 애들이 되게 모르겠네요. 재밌어요. 이제 네, 알겠어요. 이렇게 경기. 동그라미 맞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뒤.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한번 합니다. 변기 제일 맞죠? 중요한 건 이게 재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수업에 어떻게 연계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경망, 인공지능이 낙서 5개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1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서를 선택해서 인공지능이 무엇으로 인식했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이게 체크가 맞았다는 뜻이거든요. 다리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저 아까 이렇게 안 그렸던 것 같은데. 근데 요게 인공지능은 이걸 무지개랑 더 닮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하다고 느낀 건 빵. 그리고 세 번째는 줄과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저랑 생각이 좀 달랐네요. 진짜 저는 이제 그 다리를 생각했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다리를 저에게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서
신경망, 인공지능이 다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보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전 세계에 이걸 사용한 사람들이 다리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이걸 다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면서 아이들이 특징을 잘 잡아야 된다. 얘들아, 다리. 사람들은 다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특징을 잘 잡아야지만 된다. 라고 지도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프. 이걸 어떻게 하프라고 느꼈지?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요걸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는데 인공지능이 이걸 하프라고 맞췄어. 근데 너희가 그린 그림이 이 사람과 그린 그림이 비슷해서 하프라고 인공지능은 생각한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 아, 인공지능은 이렇게 교육을 배우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구나 라고 조금 이해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살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재밌게 특징을 잡아야 되는 것과 인공지능의 개념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들이 꼭 이렇게 하나씩 다 눌러봐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 진짜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과 비슷한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눌러보는 편이고요. 이걸 하면 시간이 20초 단위로 계속 끊기잖아요. 그래서 1분도 안 걸려서 애들이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 이거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또 해보고, 다 맞출 때까지 또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오프닝으로 동기유발할 때 사용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드로잉 수업할 때 동기유발로 인공지능을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같이 한번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구분은 사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냐면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별거 아니네. 뭐 천안 새샘중학교에 있는 미술쌤도 뭐 별거 아니네. 내가 하고 있는 대로 그냥 똑같이 하시네. 라고 느끼셨으면 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다들 전문가시고 미술 교과서 특성상 온라인 도구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자료를 개발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온라인을 활용해 만든 교육 자료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학생들을 위해 지금처럼 수업 자료 개발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선생님들과 수업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애들이 재밌어하는 요소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애들 수업하고 저는 여기서 거의 한 23시간 정도 일주일에 수업 시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3시간 시수하고 뭐 애들 상담하고 하다 보면 교육 자료 만들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업에 가지고 와서 쓰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이거는 조금 심화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여기는 안 넣었어요. 같이 이렇게 사례 발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제가 이걸 넣었을 텐데, 저기 구글 검색창에 플립 PT라고 치면은 나오는 사이트거든요. 플립 PT라고 치시면 나오는 사이트고요. 이렇게 영어로 치시면 더 빨리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치면 이렇게 영어로 된 사이트가 나와요. 근데 구글이 워낙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번역이 알아서 됩니다. 여기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시트, 구글 시트를 변경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데모 누르셔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랑 이런 걸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팀, 틀린 팀을 선택하셔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추가해서 팀을 추가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 바꾸는 건 여기 보시면 지침이거든요. 여기 지침 누르셔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 태블릿을 수정하셔야 돼요. 여기 이 태블릿 사본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걸리네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수정을 하셔야지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번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요. 저는 자세한 내용보다는 여기 내용을 이제 저희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문제거든요. 이 문제 내용을 뭐 물감의 3원색은 이렇게 질문하고 여긴 정답을 쓰는 부분입니다. 정답. 그래서 뭐 빨파노 이런 식으로 써서 계속 문제를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 나가시고요. 그리고 파일 다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공유해서 웹에 게시를 누르셔서 게시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떠요. 그래서 이 링크를 가지고 변경된 게임을 직접 해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웹에서 그래서 이 웹으로 들어가셔서 만드셔야지 되고요.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들어가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건데요. 좀 잘 바꾸고 하시면 애들이 되게 재밌게 잘 사용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쉽게 그냥 간단하게 들으면 다 바꾸시고 다 여기 내용 다 바꾸시고 여기 파일 요것만 알아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웹에 게시 누르셔서 링크 해서 게시 원래 게시 있었거든요. 게시 누르시면 여기 get the link here 이라고 써진 데 가셔서 요 링크 눌러서 가시면 우리가 바꾼 내용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셔서 문제 만드셔도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아이들이 다 이 공간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 맞춘 애들한테는 플러스 점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오류가 뜨더라고요. 원래 오류가 안 났는데 이런 오류가 날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점수 직접 바꿔주시면 되니까 오류 난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니면 띵커벨 사용해요. 선생님들은 띵커벨은 다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제 유튜브 홍보는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 홍보는 아니고 제가 원래는 키네마스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키네마스터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같이 해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쉬운 것들 위주로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요거 한 편 그냥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키네마스터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만든 스톱 모션이에요. 그냥 한번 쉰다 생각하시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자리를 비우셔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일찍 끝내드릴게요. 이렇게. Every week is fashion week for me. Every week is fashion week for me. 지훈아, 지훈아.
안녕? 너 가방 열렸다. 내가 닫아줄게. 아이고,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누구세요? 응? 나 네 하랩이요. 기억 안 나요. 잠깐,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모르는 사람 들이지 말라고 해서요. 응? 나 네 하랩인데? 증거 있어요? 지훈아, 나 좀 서운하다. 들어오세요. 아까는 잘못했어요. 왜 그런겨? 한번 말해봐. 사실 부모님을 안 닮았다고 생각해서요. 당뇨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집안 사람들도 다들 당뇨로 고생해. 너가 당뇨인 건 가족을 닮았어. 아, 깜짝아. 오랜만입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깜짝 놀래키려고 친척한테 물어보고 왔다. 얼굴 보니 제대로 놀랐네. 설마 그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 오셨습니까? 아유, 그냥 우리 손자 생일이라 왔지. 그러고 보니 지훈이 엄청 컸더라. 야, 얘 왜 온디야? 애가 갑자기 왜 이래? 어디 아픈 거 아니오? 왜 울어? 울면 호랭이가 잡아건다.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대마피 야, 이놈아. Seven days and seven. 이 영상은 뭐 키네마스터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이 영상 관련해서 키네마스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다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혹시나 관심이 생기신다면 그 링크 타고 들어와서 키네마스터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도 남은 겸 해서 짧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링크 공유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좀 친절하게 잘 설명해 놨거든요. 제가 다른 연수회 선생님들 강의할 때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영상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올려드리고요. 긴 시간 퇴근 후 힘드셨을 텐데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연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지금처럼 수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